앉아서 이번 시간에는 10월 모의고사 23번의 주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주제니까요. 조금 내용의 소재를 좀 파악을 해놓고 이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핵심을 뽑아낸다라는 느낌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any forms, 많은 형태들이 있는데 리서치니까 연구에 대한 많은 형태들은 하면서 압축에 있는 이 forms가 주어가 되겠죠. 복수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로 lead to, 뭐뭐로 이끌다 라는 표현인데 quantitative data입니다. 이 quantitative라고 하는 건 양적인 거죠. 양적의. 양적인 그런 데이터.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자, 잠깐 생각해보면 종류가 많은 종류의, 많은 형태들의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의 그런 많은 형태들이 이 복수주어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양적인 데이터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많은 양적인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자, 그 다음 또 스터디 어떤 연구가 있습니다. 뭐 연구냐면 행복에 대한 연구. 행복?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하죠. 이 행복에 대한 그 연구는요, might measure, 측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measure는 측정하다. 근데 더 넘버는 뭐뭐의 수란 표현이죠. 수. 뭐의 수냐면 여기 타임인지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횟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몇 번 할 때 왜 우리 횟수, 네. 우리 two times, three times 그러면 몇 번 횟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횟수냐면 어떤 사람이 smiles, 미소를 짓는 뭐 동안에 interaction, 상호작용 동안에. 자, 단어 놓치는 것 없도록 옆에다 좀 따로 별도로 체크하시면서 그럼 어떤 상호작용 동안에 어떤 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횟수에 대한 수. 됐죠? 자, 그 다음 어떤 연구가 있는데 메모리, 기억에 대한 연구는 자, 지금 이제 행복에 대한 연구는 어떤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횟수에 대한 수였고요. 자, 그 다음은 기억에 대한 그런 연구라고 하는 것은 또 측정할 줄 모르겠습니다. 수를 측정하는데 뭐의 수냐면 항목들의 수예요. 어떤 항목들이냐? 어떤 개인이 can recall, 회상을 하는 거죠. 회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한 수. 뭐한 후에냐면 1분, 5분, 그리고 10분 후에. 됐죠? 그래서 1분, 5분, 10분, 그리고 후에 어떤 개인이 can recall, 회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한 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할 때에도 어떤 수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 기억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연구도 수에 대한 것들을 측정을 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행복에 대한 건 상호작용할 때 몇 번 웃었는지, 그 다음 또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1분 후에, 5분 후에, 10분 후에 어떤 몇 개의 항목들을 갖다가 이제 기억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건데, 자, 그 다음 또 문장 잘 봅니다. 문장이 주어가 이제 asking하고 동명사로 주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sk라는 동사가 뒤에 간접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how 이하의 내용이 여기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how 이하의 내용을 요청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은 하면서 이 문장 전체 주어가 여기 이제 asking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사로 또한 이 yield라고 하는 단어가 생산하다, 산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산출하다 정도로 좀 정리해 놓고. 자, 물어보는데 사람들에게 how many times, 얼마나 여러 번, in a year, 1년에, 그 다음 그들이 are sad, 슬픈지. 그래서 얼마나 1년에, 얼마나 여러 번 그렇게 슬픈지. 자, 이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또한 산출을 할 겁니다. 생산을 할 건데 quantitative 데이터를, 그래서 양적인 데이터를 또 생산을 해내겠죠. 사람들에게 1년에 몇 번이나 슬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것도 양적인 데이터를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might not be reliable. 이 reliable 이라고 하는 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신뢰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 생각해보면 슬픈 거에 대한 거를 얼마나 많이 슬픈지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거, 양적 데이터를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요거는 좀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도 내가 한 10번 슬픈가? 뭐 한 15번 슬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 might not be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 번역접 기억하면서.
자, 그리고 respondent는 이제 응답자들이에요, 응답자들. 근데 지금 이제 응답자들하고 복수로 썼으니까 이 복수로 쓸 때는 어퍼스로 P만 찍죠, 이렇게. 그래서 응답자들의 recollection, 이제 다시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recollection이라는 단어는 회상이고요, 회상. 그러면 그 응답자들의 회상은 maybe inaccurate,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부정확한이란 말로 우리 inaccurate는 앞쪽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응답자들의 그런 회상들이 그래 부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definition, 정의가 있는데 뭐의 정의냐? 그 슬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그 very는 다양하다 또는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를 수 있어요. widely, 널리 다를 수 있습니다. 난 이 정도 슬픈 건 슬픈 것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슬프게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슬픈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다시 한번 여기 뭐 할 수 없다 그랬죠? 믿을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응답자의 회상이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그때 슬픔에 대한 그런 슬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들이 또 크게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but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또 역접을 또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asking 물어보는 것은 그 다음에 뒤쪽에 이번에는 아까 위에서랑 잠깐 구별을 좀 해볼게요. 여기 ask라는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부분에 따옴표를 안 썼죠. 자, 이럴 때는 how many times 한 다음에 뒤에 이제 주어 동사의 어순이 나왔습니다. 지금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까지 나오는 이렇게 의, 주, 동이라는 어순을 썼었는데 지금 여기는 asking을 쓴 다음에 뒤쪽에 뭘 썼냐면 따옴표를 써가지고 직접 화법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how many times 쓴 다음에 뒤쪽에 동사 주어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의문문의 어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데 how many times 얼마나 여러 번 과거 연애 그랬으니까 이제 작년에 지난 1년에 그럼 너는 슬펐는지 할 때 이제 여기를 you were sad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따옴표를 없애면요. 그러면 그때는 이 were가 뒤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얼마나 많이 당신이 슬펐는지 근데 뭐 할 만큼 충분히냐면 calling sick, 이 calling sick이라고 하는 표현이 병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쉬는 거에 대한 걸 전달하는 건데 to work, 어디에다가 직장에다가 병가를 낼 만큼 충분히 그렇게 슬펐는지 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prompt라는 동사가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ask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니까 이렇게 동사를 쓸 때 prompt에다 s를 붙이고 있는 수일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촉발하다, 유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prompt가.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로 쓰면 prompt는 신속한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은 동사로 유발하다. 자, 그럼 이걸 물어보는 것은 유발을 합니다. 뭐를 유발하냐? concrete. 여기서 이제 단어 또 중요한 거. 우리 앞쪽에서 abstract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 concrete라는 단어가 구체적인이다 라고 한번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대답을 유발을 합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기 위쪽에서 나왔던 요 asking 부분의 질문, 이 부분까지. 자, 이 부분까지는 1년에 얼마나 슬펐어요? 이거 물어보면 이거 믿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응답자의 그 회상이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슬픔에 대한 슬픈 것에 대한 그런 정의들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많이 작년에 직장에다가 뭐 했다고요? 병가를 냈는지, 병가를 낼 만큼 충분히 그렇게 슬펐는지. 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거는 구체적인 대답을 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왔죠? 그 다음 similarly를 썼으니까 또 비슷하게, 유사하게. 자, 지금 여기 이제 but 이하의 내용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또 유사하게, 비슷하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instead of, 뭐 대신에, 이 of가 전치사니까 instead of가 이제 전치사니까 뒤 동명사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할 건요, 여기 ask라고 하는 이 동사는 동사 다음에 ask라는 동사 다음에 뒤에 목적어 다음에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목적격보로 to 부정사를 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ask라는 동사가 지금 동명사로 바뀌긴 했지만 동사적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 형태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고 to rate라고 요청을 하는 거 대신에
자, 이때 rate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 이건 평가하다 이 뜻입니다. 이 rate가 이제 명사로 쓰이면 비율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동사로 쓰이면 평가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to rate 평가를 해보도록 요청하는 거 대신에 뭐를 평가하냐? How better procrastinat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한번 단어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procrastinate. 자, 이 procrastinate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일을 뒤로 미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put off라는 표현 있죠. 미루다, delay도 있고요. 그 다음 postpone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postpone. 이거 같이 한번 정리해 놓고 어떤 일을 뒤로 미루다라는 건데 이제 5할 붙여서 사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나쁜 미루는 사람인지 they are 그들이. 자, 여기서 이제 또 이거 정리 한번 해두셨으면 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구조는요, instead of라는 요 덩어리 전치사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가로 꺾어놓은 부분까지가 이제 전명구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ask 목적어 to 부정사 형태 쓴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사람들에게 이 how 이하의 내용을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거 대신에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때 또 rate라는 동사가 타동사여서 이 타동사 뒤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에 이제 어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how라는 단어 있죠? 이 how라는 단어는 뒤쪽에 어순이 형, 어, 명이라고 하는 어순을 씁니다. 형용사, 어, 명사의 어순을 써요. 그래서 이 how라는 단어가 사실 이 문장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they are 한 다음에 요 뒤쪽에 bad 그 다음에 procrastinator 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그들이 나쁜 그런 미루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문장에서 bad procrastinator를 앞으로 데려가는데 요 how라는 단어가 데려가니까 여기 어순이 형, 명이라고 하는 어순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잠깐 오른쪽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문법에다가 우리 so, as, 그 다음에 how, to 라고 하는 요 네 가지는 뒤쪽에 어순이 형용사, 명사의 어순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또 이렇게 이제 그 어순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좀 공부할 때 좀 체크를 해야 될 단어고요. 요거랑 이제 또 이건 별개로 search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search와 혁명이라고 하는 search는 다음에 형용사, 명사의 어순을 쓰니까 좀 구별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다 기억하시면 돼요. so as, how to는 뒤에 형, 명의 어순을 쓴다. 그리고 지금 문장에 적용해보면 여기 how 다음에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네. how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의 어순을 쓰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실게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 봤는데 다시 한번 또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그런 나쁜 미루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도록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 대신에 야, 이거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너 얼마나 나쁜 미루는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 뭐 조금 미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엄청 미루는 사람이야. 이거를 사실은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물어봐. 뭘 물어보냐? 자, 지금 여기 이제 명령문을 쓰고 있으니까 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공과금 고지서입니다. 됐죠? 그리고 또 따옴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따옴표를 쓰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직접 화법으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의문문의 어순이 돼야 되니까 뒤에 동사 다음에 주어 쓴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이제 you are late인데 이거를 이제 r을 앞으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또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 따옴표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랬습니까? 이 r가 뒤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너의 그런 공과금들을 얼마나 많이 너는 currently라고 하는 건 현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late, 늦니, in pain, in ing는 뭐뭐함에 있어서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이니까 뭐뭐함에 있어서 또는 뭐뭐 할 때 pain이니까 지불함에 있어서 현재 얼마나 많이 너의 그런 utility bills, 공과금 고지서들 이러한 것들을 늦나요?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네가 can afford to, can afford to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pay 동사원형으로 지불할 여유가 있다. 대문이 앞쪽에 있던 이 공과금 고지서들을 대신 받고 있겠죠. 그러면 그 공과금 고지서들을 네가 지불을 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지불함에 있어서
현재 너의 공과금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당신은 넣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라. 자, 이러면 구체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해보면, questions,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냐? 뒤에 이제 seek이라고 하는 게 찾다, 추구하다 라는 겁니다. 뭐를 추구하는? 여기 또 단어. concrete가 아까 뭐였죠? 구체적인. 그러면 구체적인 대답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구체적인 대답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슬픔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또 당신 얼마나 슬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대신에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왔던 건 얼마나 심하게 미루는 사람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대신에 당신 그 지불할 여유가 있는데도 공과금 고지서를 언제 얼마나 많이 넣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대답을 추구하는 그런 질문들이 help, 도와줍니다. 우리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바로 뒤에 동사원형도 목적으로 나올 수 있고 또는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투 생략될 수 있고요, 지금. 계속 이제 목적으로 make라는 동사원형 좀 체크하시면 abstract는 추상적인이죠. 추상적. 추상적인 컨셉, 개념을 이때 체크할 단어가 뭐냐면 make 다음에 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형용사에 대한 비교급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요. 그리고 자 여기 help 다음에 동사원형 첫 번째로 make라는 걸 목적으로 썼다면 이 help 때문에 뒤쪽에 and 다음에도 ensure라고 하는 동사원형이 또 목적어 두 번째로 또 이제 2번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렬 구조 좀 체크해 두시고 그렇다면 여기 make를 만약에 to로 바꾸면 그러면 여기 ensure도 to를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괜찮겠죠? 자, 이것도 기억해 놓고 자, 그럼 추상적인 개념들을 분명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e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라는 건데 consistency, 일관성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뭐로부터 뭐까지 하나의 연구에서 그 다음번 연구 간의 그런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잠깐 마지막에 정리해보면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구체적인 답이 딱 나오는 질문 이게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한 연구에서 다른 연구까지의 일관성을 보장을 해준다. 이걸 보장해주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것으로 주제를 일단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자, 밑에 있는 이제 답을 보시고 주제를 딱 정리를 해봅시다. importance, 중요성입니다. 이 specific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이란 뜻도 있고 구체적인이란 뜻도 있으니까 자,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concrete랑 같은 단어인 거죠. concrete. 그쵸? 그래서 이 특정한 그런 질문들 이거에 대한 중요성 뭐 하기 위해서 to attain, attain은 얻다라는 뜻입니다. 얻기 위해서. 그다음 reliable, 믿을 수 있는 양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을 수 있는 양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가지고 특정한 질문들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것으로 5번으로 체크하시면 네, 좀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1, 2, 3, 4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스크는 위험들인데 뭐의 위험이냐면 여기 generalize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화시키는 건데 오버를 붙였으니까 약간 조금 지나친 일반화를 하는 거죠.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거. 그럼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그런 결과들의 위험. 뭐로부터? collected data니까 뭐 수집되어진 자료, 데이터 이거로부터 지나치게 과하게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결과들의 위험들. 그 다음 usefulness, 유용성입니다. 유용함. 대답하는 것에 추상적인 질문들을 대답하는 것에 뭐를 가지고? 숫자들을 가지고 추상적인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것에 유용함. 그 다음 효과인데 샘플 사이즈니까 표본에 대한 크기죠. 표본 집단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100명한테 할 거냐 아니면 1000명한테 할 거냐 이런 표본 집단에 대한 크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뒤에 on을 쓰면 뭐뭐에 끼치는 정도로 사용이 되죠. 이 effect라는 단어랑 함께 연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enhance라는 단어는 향상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선택지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정말 무조건 다 아셔야 돼요. 그럼 향상시키는 것에 끼치는 reliability, 신뢰성을 근데 of research니까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끼치는
표본 크기의 효과. 됐죠? 뭐 100명일 때랑 1000명일 때랑 어떤 게 더 크게 효과가 있냐, 신뢰성에.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이니까 이거는 한계죠, 한계. 자, 뭐의 한계? 메저링, 측정하는 것과 그리고 수량화하는 겁니다. quantifying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수량화하는 것에 various는 다양한 human emotions니까 인간의 감정들,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수량화하는 것의 한계. 자, 이런 내용이 좀 있긴 했지만 요거는 구체적인 답을 도출할 수가 없는 거였다라는 거였었죠. 자, 일단 좀 내용이 조금은 추상적인 부분들 좀 있는 관계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이 글에 대한 도식화를 요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이어졌구나, 그리고 주제문은 바로 요거구나 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3번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